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5일 을해 두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예조에서 세자가 조연하러 가는 도중 차례할 예도를 상정하다. 각도의 도관찰사와 외관은 공복을 갖추고 교회에서 맞이하되 앞에서 인도하여 객사 문 밖에 이르면 몸을 굽히고 부험과 표전은 각각 탁자 위에 앉지 않다. 세자가 헐차에 들면 도관찰사와 외관이 뜰에 들어와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쓰고 집사자가 상냥하고 사배례를 행한다. 이를 마치면 세자가 헐차에서 나와 남양에 하여 앉는다. 수조하는 제내 제군과 부원군은 남쪽 줄에 나아가 돈수 제비하고 다음에 양부 이상이 행례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는데 세자가 모두 공수 담례한다. 다음에 3품 이하 6품 이상의 종사관이 거둥 밖으로 나와서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행례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는데 세자가 담례하지 않는다. 시위와 의원, 사복, 사이 등의 관원은 행례하지 않는다. 다음에 관찰사가 남행에 나와 돈수 제비하고 다음에 양부 외관이 행례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는데 세자가 담례한다. 다음에 3품 외관이 행례하기를 종사관의 예와 같이 한다. 조배도 위의 의식과 같다. 지형과 지송은 수조하는 제상은 대문 안에서 종사관은 대문 밖에서 모두 몸을 굽히는데 선조자가 아니면 지형하지 않는다. 좌차는 세자는 남향하고 제내대군과 부원군은 동벽에 양부는 서벽에 앉으며 관찰사는 직차대로 앉는다. 양부 외관은 서벽에 앉되 줄을 조금 뒤로 물려서 앉는다. 관찰사와 외관이 수조하는 2품 이상 3품 이하에 대하여 행례하는 것과 좌차는 모두 육전의 예와 같다. 헐차는 도중에서 쉬어가도록 마련한 임시 악차이다. 제내 제군은 임금의 자손이나 혈족 출신의 대군, 군을 말하고 이와 반대로 성이 다른 대군이나 군은 이성제군이라 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5일 을해 세번째 기사 지신사 황희에게 허조를 지목하면서 인물의 천거를 신중히 하라고 이르다. 임금이 지신사 황희에게 은밀히 이르렀다. 너와 박성명이 매양 허조가 쓸만하다고 첨가했다. 지금 내가 비록 중궁의 친속이라 하여 사언에 끌려서 곧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나 대소신민이 분노하여 민무구 등의 불충한 죄를 분주하게 이르는데 허조는 집의가 된지 여러 날이 지난 후 떠나면서 못 들은 체하고 침묵을 지키며 한마디도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민무구 등의 근거를 뿌리 뽑기 어려우며 만약 그 죄를 말하였다가는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그 아부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간사하지 아니한가? 너희들은 허조에게 뿐만 아니라 마땅히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충사를 살펴 청거해서 써야 한다. 나는 두렵건대 당부하는 자가 많으면 마침내 민무구 등의 술책에 빠지게 될까 염려된다. 너희들은 마땅히 더욱 조심하라.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6일 병자 첫번째 기사 달이 단문에 접근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7일 정축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7일 정축 두번째 기사 풍해도 도관찰사가 군기와 갑옷을 새로 만들어 별난에 대비하도록 청하는 장계. 그대로 따랐다. 장계는 이러하였다. 각 고을에 저장한 지갑과 음심은 만든 지가 오래되어 반수 이상이 쓸 수 없으니 만일 방어하는 일이 있으면 군용이 허수합니다. 도내의 삼진에서 제조하는 월과의 철갑과 두구를 상납하지 말게 하고 각각 그 진에다 저장하게 하여 방어할 일이 있을 때 진속 군관과 병선에 이 일을 나누어 주어 불우한 환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7일 정축 세번째 기사 동북면 도순문사 이직의 북청 이북의 통행의 정명서를 발급케 하다. 청주 이북에
공인이 없는 인물이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청주 이북 각 고을의 인물과 오음해 건주위의 인물이 고가가 없는 것을 인하여 도망하거나 이사하여 서로 왕래하는데 혹은 엿보기도 하고 혹은 거짓말을 전하기도 하며 무례한 무리와 범죄하고 도망한 사람들이 말을 날조하여 흔극을 만듭니다. 이후로는 청주 이부로 들어가는 자는 서울에서 오는 사람은 서울 안의 아문에서 외방에서 오는 사람은 각기 살고 있는 고향에서 인신 명록 명문을 받아 가지고 와야 바야흐로 뇌양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또 각처에 장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천령 이북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금령으로 명문화하게 하소서. 공인은 나라에서 공식으로 발행하는 통행증명서 문인이고 청주는 북청을 말하고 오음에는 회령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7일 정축 네번째 기사 상호궁 장대유가 초운마 200피를 끌고 요동으로 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9일 기묘 첫번째 기사 폐 없이 매사냥하는 것을 거듭 엄금하다. 폐가 없는 응자를 금지하는 법을 거듭 엄하게 말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30일 경진 첫번째 기사 한 천모가 윤봉 등을 위하여 광년루에서 연회를 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일 신사 첫번째 기사 일식을 잘못 예고한 서운 부정 윤돈지를 승금사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다. 이에 앞서 윤돈지가 술자가 되어 아뢰기를 이달 초 하룻날 사시초에 일식을 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시신을 거느리고 소복 차림으로 정전 월대 위에 나아가서 진시부터 오시까지 기다렸으나 일식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에 소복을 벗고 들어와서 윤돈지를 옥에 가두었다. 그 이튿날 임금이 지신사 황희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일식해야 마땅한데 일식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작은 나라의 임금이지만 천자 같은 이는 공구수성하면 혹 이런 이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 갑자기 술자의 추보가 차후가 있다고 하여 죄를 돌리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홍서등이 지금 명나라 서울에 가 있으니 돌아오면 윤돈지의 허망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윤돈지가 또 말하기를 이달 보름에 월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날이 되면 그 잘못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일 이모 첫번째 기사 전민 별감을 각 도에 나누어 보내다. 토지 측량의 이의 신청을 심사하게 하다. 사사를 혁파하여 없앤 뒤에 노비를 모두 각사 곽관에 나누어 붙였는데 그 자손을 혹은 추심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충청도 도관찰사 김자수가 아뢰기를 본도의 백성들이 경찰관이 다시 측량한 전지가 너무 중하다고 하여 신에게 나와 투첩한 자가 모두 23주연에 1300인이나 됩니다 하였다. 국가에서 이에 전객으로 하여금 각각 수령에게 투첩하게 하고 수령은 그 첩을 받아서 그 허실을 상고하게 하고 인하여 별감을 보내어 재차 심사를 행하게 하여 과연 중하면 경찰관을 추체하고 무고이면 투첩한 자를 죄 주고 수령이 사실대로 분간하지 못한 자는 또한 똑같이 죄를 주게 하였다. 투첩은 첩지를 관하에 내는 것이고 전객은 공전 사전을 막론하고 개인 수조자에게 조를 납공해야 하는 경작자, 과전, 군전, 외역전, 사전, 능침전, 창고전, 공사전, 공수전, 아록전, 공신전 등의 경작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2일 이모 두번째 기사 공조참이 하자종으로 세공마 50피를 암령해 경사에 가게 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3일 개미 첫번째 기사 둘째 아들 이호를 호령군으로 봉하다. 의정부 찬성사 형조판서 대사원 등의 임명
제2자 이호를 봉하여 효령군으로 삼고 이직으로 의정부 찬성사를 임정으로 형조 판서를 안원으로 사헌부 대사원을 연사종으로 판한성부사라 겸 우군 총재를 김으로 희천군 겸 좌군 총재를 윤향으로 한성부 윤을 강회중 윤 2명으로 좌우 사간 대부를 삼았다. 대간이 모두 벼슬이 파면되었으나 윤향만이 홀로 천직되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성발도 이도분 윤자당을 하삼도의 병마 도절제사로 삼아 외적을 방비케 하다. 외적의 불우한 변이 있을까 하여 염려하여 특별히 세 사람을 보내어 미리 방비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좌정승 성성린의 의견을 물어 정진을 판나주 목사로 삼다. 이날 좌정승 성성린이 정청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이조 좌랑 조서로를 보내어 그 집에 가서 묻게 하였다. 목사 하나를 제수하고자 하는데 권숙, 정진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은가? 정진은 이미 추부에 들어갔으니 외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성성린이 대답하기를 이를 처리하는 재주는 정진이 권숙보다 낫습니다 하니 드디어 정진을 임명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우레와 번개같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육대원에게 말 한 필씩을 주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금주령을 어긴 우군, 호군, 윤종정과 도사 최일을 파직하다. 형조에서 아뢰었다. 지금 금주하는 때를 당하여 상호군 강유신, 대우군 심정 등 7인이 윤종정, 최일 등과 더불어 의중목사 박구를 전송한다고 칭탁하고 조방에 모여서 공공연하게 술을 마셨으니 빌건대 직첩을 거두고 율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를 주장하여 판비한 윤종정과 최위는 정직시키고 그 나머지는 논죄하지 말라. 조방은 조신들이 조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아침에 모이던 방인데 대검 문 밖에 있었다. 직방이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5일 을리우 첫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한천모가 등을 위해 전별하연을 베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14년 태종 7년 10월 7일 정의 첫 번째 기사 한천모가를 전송하다. 화자 29인을 경사에 보내다. 임금이 숭례문 밖에서 전송하고 이조참이 김천석을 보내어 쇠출한 화자 김안 등 29인을 암령해 가지고 한천모가를 따라 명나라 서울에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7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서원군 정총의 처에게 쌀과 콩을 내리다. 쌀, 콩 각각 4석과 밀 10석을 주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헌집이 허조가 토목공사의 폐해를 논한 상소 토목의 역사를 논하였다. 소는 이러하였다. 가만히 그년의 풍속을 보건대 전조 말년의 일을 느리게 하던 일을 싫어하여 모든 일에 있어 백성의 폐해를 돌보지 않고 오직 빨리 하기만 힘쓰는데 영선하는 일에 있어 더욱 심합니다. 사랑이 된 자가 그 관원을 두려워하여 독촉하기를 매우 엄하게 하여 역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내몰아 소, 양과 다를 바가 없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을 다투어 분주하다가 나무와 돌에 상하는 자가 자주 있습니다. 신이 지난해 봄에 춘주에 들으니
춘주에 가서 들으니 나무를 베고 운반하던 즈음에 죽은 자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 신의 이목이 미친 것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문묘의 역사에 신의 조카 의성이 종이 죽었고 근일 관사의 역사에 호군 백원봉의 종이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를 보면 나머지를 모두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문책을 당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릇 백성을 역사시키는 자가 모두 빨리 이룩하고자 하니 이 같은 일을 금하지 않는다면 신은 죄 없는 백성이 나무와 돌에 많이 치여 죽을까 두렵습니다. 옛적의 이유는 한 사람도 그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저자에서 매를 맞는 것 같이 아파하였습니다. 하물며 죄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나무와 돌에 죽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신이 삼가 춘추를 살펴보건대 무릇 흥작이 있으면 모두 썼으나 희공이 비궁을 다시 지은 것은 쓰지 않았는데 선유가 말하기를 비궁은 선조를 받드는 곳이므로 춘추에서 이를 쓰지 않은 것은 백성을 쓰는 도리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재릉의 석실이 이룩되지 아니하여 평인과 다름이 없으니 실로 성대의 골전입니다. 그러나 유사가 아래야 청하는 자가 없고 전하가 신충해서 발하여 특별히 수주하게 하셨으니 봉선의 효성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이 일을 맡은 자가 진실로 일의 완급의 중도를 얻게 하여 위로는 전하의 봉선하는 효도를 이루고 아래로는 백성의 원망이 전하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신이 유사에 도착하던 날 옛 성남문 길 옆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것을 보고 돌을 운반하는 자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전날 밤에 돌을 운반하던 군사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방황하며 가지 못하고 인하여 생각하니 여정헌공이 소인을 논한 말에 이르기를 인주가 나라에 이익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마침내는 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충성만 바치는 것을 상조하고 그것이 크게 불충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며 원망을 자임하는 것만 아름답게 여기고 그 원망이 임금에게 돌아가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 이 사람의 부모 처자의 원망이 어찌 역사를 감독하는 자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감사로 하여금 각 군에 물어서 무릇 역사에 죽은 자에게는 재물을 주고 역사를 면제하게 하여 슬퍼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이제부터는 각처의 영성과 나무 베는 일에서 만일 사람이 죽은 자가 있으면 곧 나라에 보고하게 하여 그 두목사령과 감력관을 논지하고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는 자는 함께 죄를 주게 하소서. 그러면 전하의 호생지덕이 백성의 마음에 흡족할 것입니다. 신이 국경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성상을 연모하는 지극한 정을 이길 수 없어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임금이 상소를 보고 얼굴빛이 변하며 지신사 황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도리를 아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듣지 못하였으며 왜 나에게 고하지 않았는가? 나의 충신은 오직 허저뿐이로다. 내가 만일 이것을 알았다면 어찌 이 역사를 일으키려 하였겠는가? 인명이 매우 소중하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곧 역사를 파할 것을 명하고 감독 총재 박자청을 소환하였다. 박자청은 성질이 까다롭고 급하여 매양 역사를 감독하며 빨리 이루고자 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부를 재촉하여 역사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괴롭게 여겼다. 이유는 언의 현상이고 이름은 지이고 처음에 농부이었는데 탕왕이 3번이나 초빙하여 마침내 출사하였다. 탕왕을 도와 하의 걸왕을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탕왕이 죽은 뒤에 그 손자 태갑이 무도하게 행동하므로 이를 3년 동안 동궁에 추방하였다가 태갑이 다시 회개하자 받아들였다. 희공은 춘추시대 노나라 임금이고 만공의 동생이며 이름은 신이고 시호는 희다. 민공이 시에 당하자 왕이 올라가 34년 통치하였다. 여정헌공은 송나라 여공저를 가리키고 여공저는 여자는 횟숙이고 시호는 정헌이고 상서 오복야 겸 중서 실랑이 되어 사마광을 도왔다. 태종칠육 14군 태종 7년 10월 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세자에게 자석과 철을 바친 검교 판한승부사 유한우를 파직하다. 유한우가 몰래 자석과 철을 세자에게 바쳤는데
세자가 금안역에 이르러 명하여 물을 가져다가 철을 띄워 이를 시험하였다. 판관 박영문이 가나니 허조가 곧 자석과 철을 봉하여 사헌부에 보내고 또 상사하여 유한 후에 주의를 청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대소 관원과 설이 들어 가지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금하다. 대소 원리가 명령을 받고도 영구를 칭탁하여 행하지 않는 것을 거듭 금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8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동북면 병마 도절제사 김승주에게 도순문 찰리사를 겸직시키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8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사 이규철이 건의한 관원의 녹봉 지급에 대한 사의를 승인하다. 그대로 따랐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대소 수령사 유수부에서 현령 간무에 이르기까지 종지의 마료는 그 해의 흉풍에 따라 각각 정한 숫자가 있어 육전에 실려 있는데 공하의 녹전을 써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본도에서 혹은 절제사가 목사를 겸하기도 하고 수군 첨절제사 만호가 현령 간무를 겸하기도 하여 다만 한두 사람의 노복을 데리고 홀로 부임하는 자도 그 반당 군관 종인의 양료를 또한 군량으로 지급하는데 국가에서 용도를 절약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원컨대 군관 반당 종인의 양료는 공하 녹봉의 남은 것을 쓰고 부족하거든 군량을 써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평양부윤 윤목이 올린 편의 3목 8조목과 이에 대한 의정부 검토 의견 정부에 내려 의의하였다. 1. 관에서 사찰만 하고 세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의복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을 살피며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적의 간첩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서북지방은 경계가 다른 나라와 연접하였으므로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평양, 대동강, 안주, 청천강, 의주, 압록강 등처에 강명하고 정직한 사람을 정하여 별차로 삼고 음악의 과정을 세워 고찰을 전적으로 맡겨서 유망한 것이 저절로 그치게 하고 변경이 저절로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만일 임의로 의사하는 자나 구사와 사역을 도피하여 죄를 속이고 숨어 사는 자나 도모하는 자나 말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자가 있으면 모두 잡아서 소재지의 관사에 고하여 법으로 다스리고 이만 관리 가운데 법대로 하지 않는 자는 중한죄를 따라 규리하소서.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은 이미 일찍이 파수하고 있으니 엄하게 고찰하여 허수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1. 재물을 탐하는 소인은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여 물화를 팔러 다니는 것을 빙자하고 여러 도에 왕래하며 민간의 일용에 간절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어리석은 백성과 부녀자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기를 꾀하니 이것이 염려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물화를 팔러 다니는 자를 엄히 금하고 발본세곤에서 그 백성들의 생업을 평쾌하고 만일 금령을 어기고 물화를 팔러 다니는 자가 있으면 도적으로 논제하소서.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동북면 서북면은 지경이 저들의 땅과 연접하여 있으니 그 방면으로 들어가는 행상은 서울 안에서는 한성부가 외방에서는 도관찰사 도순문사가 인신 행장을 만들어주고 행장이 없는 자는 일체 계본에 의하여 엄하게 금지할 것이다. 1. 백숙 형제는 몸은 다르나 핏줄은 같으니 어찌 입을 삐죽거리며 서로 힐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관가에 소송을 제기하여 남이 모르는 험을 들추어내며 서로 싸우고 구타하는 것은 의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백숙 형제와 같은 지친으로 만일 부모가 나누어 주지 못한 물건이 있을 것 같으면 그들 스스로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하소서. 그러면 그의 송사가 없을 것입니다.
영을 어기고 재리를 탐하여 관가의 고에 은혜를 해치는 자는 사정의 잘잘못을 물론하고 소송하는 물건을 일체 모두 관가에 몰수하고 영구히 소용하지 마소서. 그러면 탐하는 풍속이 저절로 종식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전에 여러 번 수판한 것에 의하소서. 1. 선군은 국가의 번병이니 잠시도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험한 풍랑 가운데 만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나니 날마다 상을 주더라도 이 구실을 감당할 자가 거의 드물 터인데 국가에서 전함을 익히게 하여 그 구실을 대대로 세습시키니 그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여 유리 도망하는 것이 날로 계속됩니다. 하물며 그들이 어찌 편안히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성군 일꾼을 매년 서로 교대하게 하여 한 코뱅이가 되면 다시 시작하여 수륙의 군역을 순환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의 유리 도망하는 일이 없고 군역이 고르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전에 있었던 예에 의하소서. 1. 서북지방은 단련사를 천호로 대신 삼기도 하고 또 부천호로 삼습니다. 천호로 있었던 자는 효용한 군사를 무마하여 대대로 그 지방에 살고 있었으므로 백성의 진정과 허위와 군사의 구세고 약한 것을 모두 자세히 압니다. 그러므로 장수와 군사가 서로 보호하여 조금도 구차한 풍습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천호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직임을 세습하게 하여 부조의 일을 계술하게 하고 만일 그 자손이 유약하고 재주가 없어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적을 이겨 공을 세운 자로 대신하여 군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지금 수판한 것에 의하여 행위하게 하소서. 1. 호령을 바라고 민지를 정하며 상하를 분변하고 명분을 편안히 하는 것은 호패 같은 것이 없으니 참으로 좋은 법입니다. 이 법이 행해지면 위와 아래가 절도가 있고 명분을 범하는 일이 없어 백성들이 생업을 평안히 하여 영이 나오는 대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다시 상량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평양은 당군과 기자가 도읍을 세운 뒤로 서북지방의 본령이 되었고 또 토관을 설치하고 서도라 이름하여 그 이름이 중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사신과 칙명을 맞이하는 것이 서울의 다음이고 사람 사는 것이 조미라의 나라의 큰 울타리가 된 지 100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안주로 영을 옮기고 평양부의 노비를 삭감한다는 의논이 있으니 인민이 실망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평양은 서북도의 중앙이 아니므로 공무왕래의 병폐가 있다. 안주는 한도의 중앙이므로 사면으로 왕래하는 경로가 고르기 때문에 영을 옮기는 것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신은 생각컨대 여로도의 본령은 경상도의 계림과 전라도의 완산과 풍해도의 풍주와 충청도의 청주와 동북면의 영흥이 모두 그 도의 중앙이 아니니 어찌 서북면만 반드시 영을 옮길 까닭이 있습니까? 또 안주는 땅이 작고 백성이 가난하고 산수의 형세가 평양에 미치지 못하니 만일 안주로 영을 옮기고 평양의 노비를 삭감하면 피차가 서로 약해지고 한방명의 백성이 절망할 것입니다. 원컨대 이 논의를 정지하여 민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서북면은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니고 안주는 평양 다음 가니 거진을 배치하는 것이 진시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화국이 결실되지 못하였고 게다가 조연하는 행차의 지응과 교역하는 마필의 전송이 등 사무가 번다하고 바쁘니 장차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고 아직은 아랜 것에 따르소서. 임금이 모두 정부에서 심의한 것을 따랐다. 인신행장은 나라에서 먼 곳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인신을 찍어 발급해주는 여행 증명서이고 수판은 판지를 받음이고 수교를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유정현을 우군도 총재로 삼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9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성정원으로 하여금 내시부를 감독하게 하다. 금만을 고찰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의 탄인이라 덕수궁에 나아가 헌수하다. 태상왕 영의정부사 이화 좌정승 성승린 영안군 이양호 등이 입시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여칭 등을 경외 종편시키다. 2죄 이하는 모두 석방하다. 중윤제는 외방 종편시키고 또 형조 사원부 순금사에 올린 도류의 계본을 보고 2죄 이하는 모두 방면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서울 부근에서 강모하고 광주 탄천에서 머물다. 대간에서 호종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저녁에 광주의 탄천에 머물렀다. 건기에서 강무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군자간 건계가 이운마 300피를 암령하여 요동에 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계령현에 지진이 일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검주 남교에 머물렀는데 밤에 월식이 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0월 1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세자 이제가 요동에 이르다. 요동도사에게 세자를 영접하라는 황제의 직유. 총병관 보정후 맹선 도지휘관 고등 내관 왕은 김춘산 등을 사람을 보내어 교회에 영접하고 관에서 대접하고 연회를 베풀게 하였는데 모두 지극히 후하였다. 4일 동안 묵었다가 떠났다. 일찍이 황제가 성지를 내려 요동도사에게 다음과 같이 직유하였다. 조선국왕이 세자를 보내어 내조하는데 세자가 일찍이 먼 곳에 나와보지 못하였으니 발섭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만일 요동에 이르거든 마땅히 생각을 더하여 위로하고 곧 적당한 관원을 뽑아 반송하여 육지를 따라 서울로 오라. 그러면 바닷길을 경유하여 풍파를 건너는 것을 면할 것이다. 만일 강력이 부족하거든 조발하여 주도록 하고 인하여 연도의 관사에 입문하여 미리 공구를 판비해 완비하도록 힘쓰게 하라. 종자들도 또한 잘 대접하라. 이 때문에 요동도사가 진무, 진경, 천호, 진민, 백호, 이충을 시켜 호송하게 하고 이르는 관역마다 공장이 지극히 잘 갖추어져 있었다. 강령은 도보로 물화를 메어 나르는 인물을 말한다.